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 지방 마을을 찾았다. 비포장 흙길, 초가집,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 마을. 그는 차 안에서 주변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장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두면 이 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따로 가게 될 거야. 그날 밤 대통령의 머릿속에선 하나의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로 농촌부터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곧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대장정이 시작된다. 이름하여 새마을 운동. 이 운동은 단순한 농촌 미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꾼 거대한 국민운동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극심했다. 산업화는 도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지만 농촌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많은 마을이 비포장도로의 움막이나 초가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활 인프라 역시 열악했다. 마을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상하수도 시설도 거의 없었다. 이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을 개조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선 운동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 농민의 의식 개조, 지역 자립 기반 조성,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1970년대 초반 정부는 전국 3만 3천여 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를 일괄 지원했다. 이 초기 지원은 각 마을이 스스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한 실험적인 시도였다. 당시 정부는 주는 시혜가 아닌 스스로 일어나게 하자는 기조 아래 주민 주도형 개발을 유도했다. 이러한 방식은 자조, 자립, 협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과 맞닿아 있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던 국민의식 개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운동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자율적 결정과 실행에 있었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마을길 정비, 지붕 개량, 공동창고 건립, 농수로 정비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갔다. 또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군 행정조직, 공무원, 군 장병들이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헌신뿐 아니라 군과 행정조직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했다. 당시는 정보 전달 수단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읍면 단위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현장 지도가 가능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전국 90% 이상의 마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됨, 농촌 가구당 소득 평균 4배 상승, 농기계 보급률 상승, 공동 생산시설 및 작업장 확대, 청년회, 부녀회 등의 조직 활성화. 당시 농촌은 단순한 생계 경제에서 탈피하여 공동작업장과 부업장 등을 통해 부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켰다. 또한 마을 주민 간 협동의식과 주인의식이 강화되어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발휘했고 후에는 이들이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농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농촌 인프라가 개선됨으로써 생산과 물류 효율이 증대됐고 도시와 농촌 간의 물자 교류가 활발해졌다. 농민들도 점차 기술 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다루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협동조합 중심의 생산 마이너스 판매 구조로 재편되기도 했다. 이는 농촌이 단순 소비 지역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게 된다. 한국 정부는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전파했다. 특히 필리핀, 라오스, 우간다 등지에서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개발 사업이 진행됐으며 한국형 개발 모델로 평가받았다. 일부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국가 농촌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원조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과정의 상징적 사례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정권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국가 발전이 절실하던 시기였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운동이란 점에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당시에는 민간 주도의 변화보다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땀 흘리는 방식이 필요했고 새마을 운동은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특히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에서 단기간에 자립 경제의 토대를 다진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 국책 사업이자
한국형 근대화 모델의 상징이다. 그 핵심은 바로 국민 스스로가 국가 발전의 주체가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단기간에 농촌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의 틀을 마련한 역사적 운동이었다. 이는 단지 한 시기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처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새로운 길 위에 놓여 있다. 새마을 운동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으로 남아있다.